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되는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증인들에게 질의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발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실제로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이분들이 전부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을 발령했고, 우리 여당 의원들은 매번 동행명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고발까지 또 이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심리를 받고 있고 또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근데 또 여기에 와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위증의 문제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이 포함됐으면 홍장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홍장원도 메모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수차례 했고, 전화한 시점도 거짓말을 했고, 또 국정원장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홍장원을 포함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김현태를 고발한다면 전 특전사령관 하던 곽종군이도 고발해야 됩니다. 출석할 때마다 말을 바꿔왔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실제로 홍장원, 곽종군을 포함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희는 이 고발하는 대상에 대해서 부당 의혹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장동혁 의원님. 예. 우리 한병도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행해지는 국정조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국민들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체 진실 발견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고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증인 채택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이 되는 증인들 중에 상당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형평성이 전혀 없었고, 고발 과정에서도 지금 전혀 형평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증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기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곽종근, 누가 보더라도 특히 홍장원 차장, 객관적인 다른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아니면 헌재에서의 진술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위증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은 지금 고발에서 전부 제외하고 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국민들께서 지켜보신 여러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에 여야 간사께서 고발 명단을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감돼 있고 또 헌재에서 심판받고 있고 형사재판 받고 있고 온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동행명령장 발부해가지고 망신 주더니 그러면 됐지 이제 고발까지 하려고 합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감돼 있는 분들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 대상자들한테는요, 이게 국회의 권한은 맞아요. 우리가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고 불출석에 따른 고발 조치 우리 국회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자들에게는 큰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고 절제된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요, 우리 시작할 때부터 여야 합의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여당에서 필요하다는 증인 참고인들 거의 안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례가 됩니다. 우리가 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의결하면 다 할 수 있죠. 국회법 따라서 하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국회의 관례와 선례, 전통 이런 것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입법권자들의 의사결정을 국회법 안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지켜온 관례나 선례를 중시해 왔던 거고요. 그 중심은 합의 정신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우리 국정조사의 결과 보고서도 또 우리가 의결하는 내용들도 국민들께서 더 신뢰를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민주당 의견과 좀 반대되는 입장 가지신 분들을 다 고발 조치하는 건데요. 그러면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은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예, 박선원 의원님. 이번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있어서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의 기간 보고와 5차례의 청문회를 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단독으로 요구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4차 청문회 때에는 김현태, 곽종군, 이준우 증인이 여야가 함께 요구를 했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야당에서 증인에서 제외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국조특위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처럼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증인 채택은 두고두고 문제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입니다. 증인, 참고인을 수십 명씩 무더기로 채택했지만 온종일 아무 질문도 받지 못한 증인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무리 증인이라지만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증인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수사 자료가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온갖 허위 사실이 난무했습니다. 군사상 비밀이나 보안이 필요한 증인에 대한 신원도 허술하게 관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비밀이나 보안사항이 누설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해 특위 활동의 목적과 명분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는 사실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곽종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증언 회유 문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 자체에 큰 흠집을 예. 그러면은 곽기태 의원님. 예. 곽기태 의원님, 자 잠깐요. 자 말씀 중이시니까 네, 곽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동안 2달 동안 이 국정조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여야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했지만 또 뭐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반면에 처음 시작할 때에 뭐 근거 없는 가짜 뉴스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고발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고발인지 맞는 방향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불출석했다고 해서 고발을 한다는 이 7명의 경우에 지금 다 구속이 돼 있고 형사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는
네, 그렇게 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도 해야 하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동행명령을 남발하다시피 했고 일방적인 표결로 해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출석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못 나올 증인들을 상대로 출석 종용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결국에는 죄명 하나 덧붙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리고 위증 부분 관련해서 뭐 여러 명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입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국정조사 회의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오가면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거의 자백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홍장원 전 1차장입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 나와가지고 본인이 한 진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잘못 진술했습니다. 바로 자백을 했어요. 자, 지난 12월 31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하고 2달 동안 저는 뭐 여야 가림 없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조특위 첫날 국조특위에 임하는 2가지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횡행하고 있는 거짓 선동 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도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제가 이 비상계엄에 출동된 군이 많았기 때문에 군이 전체 사기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누구도 옹호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 위법적인 내란이다라고 단정하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이르렀지만 아직 헌재와 사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 위법이다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국정조사와 사법기관이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출동한 병력들의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되 그 외에 많은 장병들, 그 다음에 참가하시던 장병들을 2차 계엄 운운하면서 전체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 경과와 진위,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듣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많은 인원들이